맨유와 첼시를 상대로 1무 1패야 그럴 수도 있다고 넘겼지만 라이벌 아스널을 상대로 무려 4대1 완패는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3백을 꺼내들며 수비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애제 한 명을 막지 못하면 무너져 버렸으니 만약 경기를 치르기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현재로선 토트넘이 아스날을 이길 가능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지 않겠나? 녀석을 막지 못한 건 오롯이 저희들의 책임이지만 라이벌 팀을 상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기지 못할 거라니 그게 설사 틀린 말이 아니라도 감독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성기의 데스크까진 아니라 해도 현 시점에 케인이라도 있었다면 모를까? 안 그래도 빈약한 스쿼드에 부상자까지 넘치는 상황에서 단독 선두 아스날을 이길 수 있다 말하는 게 오히려 현실과는 거리가 먼 헛된 꿈만 심어주는 꼴이라고 보이는데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아니고 고작 아스날 하나 잡는 게 헛된 꿈이라니 참나. 나 역시 토트넘의 감독으로서 어느 팀보다 아스날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만 지금의 아스날은 절대로 고작 아스날이 아니며 감독인 내 탓을 하기 전에 자네부터 주장 노릇을 똑바로 해야겠지. 반칙을 범한 것도 아니고 심판한테 항의하다가 경고 누적 징계라니. 만약 다가올 풀럼전에서도 승리를 챙기지 못한다면 로메로 자네의 분노 조절 실패 때문이라는 거 알지? 아무튼 다른 선수도 아니고 하필이면 에제러니 토트넘이 적이 유력했던 상황에서 하이제킹으로 아스날의 베킹 선수가 라이벌 더비에서 그야말로 원맨쇼를 선보였으니 승패와 경기력을 떠나 영입부터가 완패 때문에 아스날은 B클럽, 토트넘은 B클럽 호소인이라 불리는 거겠죠. 티에리 앙리와 해리케인도 못해본 북런던 더비에서의 헤트트릭. 원래부터 위협적인 선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당하고 나니 어떻게든 샀어야 했는데 얼마가 됐든 녀석만큼은 무조건 데려왔어야 했는데 하는 마음이 없지 않지만 이미 놓쳐버린 선수한테 미련을 가져봤자 우리 형편만 더 초라해 보이지 않겠나? 뭐 우승을 확정 짓기까진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아있지만 솔직히 우리 토트넘이 아스날과 우승 경쟁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챔스라도 나가려면 이쯤에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셉셉이 자넨 일단 부상부터 낫고 얘기하지 그래. 솔랑케, 메디슨, 클루셉스키 더 이상 손흥민과 케인이 없는 토트넘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공격 차원이 3명씩이나 몇 달째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난 시즌 17위 팀을 9위까지 올려놓았으면 나름대로 선방 중인 거라 보이는데 그거야 저 히샬송이 12경기 5골 2도움을 기록하며 유일하게 제 몫을 다하고 있는 덕분이죠. 아무튼 이제 겨우 리그 4골의 에제가 하필이면 토트넘을 상대로 3골을 몰아칠 것도 이제 슬슬 득점한 경쟁을 할 거라 믿었던 솔랑케가 시즌의 3분의 1을 병원에서 보낼 거라고도 예상할 수 없던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케인을 매각한 뒤에도 넘쳐나던 관심이 손흥민 한 명 떠나보냈다고 급격하게 떡락할 거라고도 예상하지 못하긴 했지. 성적에 더해 관심까지 한 번에 끌어올리는 방법이라면 그를 다시 불러오는 게 정답이란 말이죠. 얼마 전 흥민이 형이 극적인 만회골로 모자라 예술적인 프리킥까지 꽂아넣으며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멀티골로 LA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다는 거 아시죠? 비록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며 미국 무대 데뷔 시즌 우승은 좌절됐지만 손흥민이 여전히 월드클래스의 위용을 뽐내고 있으며 토트넘이 부진할 때면 여전히 가장 그리운 선수라는 건 인정하지만 더 이상 토트넘이 아닌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이제 그만 놓아줄 때도 되지 않았겠나? 다시 영입하는 건 힘들다 해도 잠시나마 빌려 쓰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단기 임대 역시 현실적이지 못하다니까. LA 이번 시즌 일정이 완전히 끝났다지만 겨울 이적시장이 열리는 1월 1일부터 임대를 포함한 이적이 가능하며 2027년 여름부터는 MLS도 추춘제로 바뀌는 관계로 이른바 베컴 조항을 발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건 몰라? 그러니까 이번 겨울이 손흥민이 토트넘에 돌아올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죠. 1월부터 2월까지 딱 2달만 쓰겠다고 임대를 요청하면 흥민이 형도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고 솔직히 미국에서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최소한 프리킥 하나만 넣고 봐도 무조건 팀에 도움이 될 거라 보이는데 나 역시 언젠간 토트넘에 돌아가 홈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으며 여전히 날 높게 평가해주는 건 고맙지만 다음 시즌이 개막하면 월드컵을 포함해 1년 내내 휴식 기간이 거의 없을 텐데 천금 같은 휴식기를 반납하고 위기에 빠진 토트넘을 구해달라는 건 33살의 나이로 마지막 월드컵을 앞둔 나에게 있어 너무 가혹한 부탁이지 않겠어? 하긴 뭐 마지막 월드컵을 앞두고 부상 위험도 무시할 수 없으며 좋다고 팔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돌아와 달라는 것도 우습긴 하죠. 그럼 흥민이 형께서는 어떻게 하면 손흥민의 공백을 메꿀 수 있을 거라 보이십니까? 히샬리송, 솔랑케, 마티스텔 그 누구도 그 시절 케인의 공백을 메꾸지 못했듯 이름만 사비인 녀석이라던가 아직 유망주에 불과한 오도베르 정도로는 전성기 손흥민의 공백을 메꾸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어? 전성기의 손흥민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리그 17골 10도움을 기록했던 재작년의 손흥민, 하다못해 7골 9호시를 기록하고도 재계약 없이 매각했던 작년의 손흥민, 그 정도의 공백도 메꾸지 못하고 있으니 공격 포인트가 전부는 아니라지만 1000억도 넘겨주고 데려온 선수가 역대급 재능이라며 7번까지 물려받은 선수가 9경기 빵골 1어시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나의 빈자리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건 이해하지만 어디 뭐 그 시절 송캐디오가 돈만 쓴다고 뚝딱 만들어지는 거겠어? 리버풀에 비하면 망한 영입 축에도 못 들겠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하락이 아쉽지 않다고는 할 수 없죠. 반대로 흥민이 형께서는 비록 유럽이 아닌 미국이라지만 전성기 못지않게 활약 중이시니 단기 임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셨음에도 끊임없이 복귀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라 못지않은 재계약을 제안했다면 여전히 토트넘에서 뛰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위대한 살라마저 나이를 거스르지 못하고 고생 중인데 나라고 너희들의 기대를 100% 만족시킬 수 있었겠나? 해리케인도 손흥민도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무기력하게 패배할 때면 그리운 마음을 넘어 손캐리오도 못했던 리그 우승인데 지금의 토트넘은 절대 불가능한 거 아니야? 막말로 우승커녕 아스날을 이기는 것도 앞으로 한 10년간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토트넘이죠. 최근 3경기에서 1승도 챙기지 못하며 순식간에 9위까지 추락했지만 4위 빌라와의 승점 차이는 고작 3점이지 않던가? 남은 전반기 일정에서 강팀과의 경기는 몇 경기 없고 하니 이길 경기만 지지 않으면 챔스권 진입은 무리가 없을 거라 보이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다른 팀들이 덩달아 미끄러진 덕분이지 도무지 상위권으로 시즌을 마무리할 거라고 다음 시즌도 챔스에 나갈 만한 전력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런던 더비 대참사에 이어 지난 시즌 챔스 우승팀 파리와의 결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건 뭐 도저히 이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비록 데스크라인의 전성기 시절에도 우승은커녕 결승 진출도 기적이라 불리던 팀이었지만 언제부터 토트넘이 이렇게 무기력한 팀이었지? 적당히 3연승만 해도 챔스 우승을 한 것마냥 파이팅 넘치는 팀이지 않았나? 아이 솔직히 말해 그건 장점이라기보단 오히려 주제 파악을 못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럼 파리는 주제 파악을 잘해서 은바페도 없이 리버풀과 아스날을 꺾고 결승에 올라 무려 바르사를 꺾은 인테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나? 하긴 한 경기만 져도 케인과 손흥민의 공백이 절실했다. 아스날 킬러 손흥민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라며 의미 없는 자책을 하고 있으니 패배 후에 무력감은 커져만 가고 발전과는 거리가 먼 그리움만 쫓고 있는 거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해리케인과 손흥민의 공백을 메꿔 다시 예전 같은 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둘의 공백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메꾸지 않을까? 아이 그럼 저희 지난 유로파 우승을 끝으로 다시 무관의 아이콘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더 이상 레비 회장님의 막무가내 협상은 없겠지만 막말로 비니시우스가 레알과의 재계약을 거부한다 해서 토트넘이 오퍼나 넣을 수 있겠어? 결국 유스에서 케인급의 재능이 터지거나 저렴하게 데려온 선수한테서 손흥민급의 잭팟이 터지길 바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거란 말이군요. 하지만 토트넘을 대파한 아스날이 직전 경기에서 썬덜랜드와 무승부를 거두었다는 거 알지? 썬덜랜드가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봤을 때 토트넘보다 훨씬 강팀이라 할 수 있을까? 승격팀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지만 그래도 전력만 놓고 보자면 토트넘보다 좋다고는. 그러니까 너희들도 케인과 손흥민 없이 아스날을 이길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나야지. 꿈에 그리던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주장이자 레전드로서 박수 받으며 떠나 아직도 여전히 한 팀의 에이스로 뛸 수 있는 것만으로 난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니 이제 너희들의 미래는 너희 손으로 개척해 나가야지. 해리케인과 손흥민의 공백이 메꿀 수 없는 과제라면 그들 없이도 강팀을 이길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나는 것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게 더 나은 토트넘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겠나?